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두 번째 시간 12-2 로짓과 로그 오즈비란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종속 변수가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써야 된다. 왜냐? OLS는 이항 변수를 사실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OLS의 전제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이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가진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가 아닌 이항 변수 0과 1로만 이루어진 케이스가 발생해버리면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OLS를 쓰면 해석도 안 되고요. 예측값을 구해보면 0과 1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해보면 어디서 막히냐면요. 이 초반 개념, 갑자기 이제 회귀 분석이 아닌 오즈 레이쇼, 뭐 로직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나온지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하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 안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종속 변수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0과 1이라고 하는 이항 변수를 사실상 이 로짓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연속 변수처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문제였던 이항 변수가 연속 변수로 바뀜으로써 OLS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이제 확실하게 한 가지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이 0, 1에서 로짓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면서 해석을 할 때 확률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로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로짓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시작은 오즈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즈, 그 다음에 오즈 레이쇼, 오즈 B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로그를 붙인 로그 오즈 B. 이제 그게 나중에 로짓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오즈부터 보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마장에서 도박을 할 때 그 지불률 이걸 결정할 때 사용했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경마장이 있고요. 경마장에 3마리 말이 출전을 합니다. A, B, C가 있고 A 말의 승률은 50%, B는 30%, C는 20%입니다. 문제는 경마장 주인이든 경마에 참여하는 도박사들이건 전부 다 이 확률을 모두가 알고 있죠. 참가자들이 어떤 말의 막건을 사든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승자에게는 즉 승자의 말을 산 막건을 산 주인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복잡합니다만 어쨌거나 승자에게는 3,000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기대값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A말이 승리를 했을 경우 A말을 산 그 막건의 주인이 기대하는 기대값은 3,000원 곱하기 확률인 50%입니다. 그래서 1,500원이 되고요. B는 900원, C는 600원이 될 겁니다. 3,000원 곱하기 50%, 30%, 20% 이런 식으로 바뀌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막권을 1,000원 주고 산 이후에 그 기대값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막권의 가격을 빼고 나면 실제로 B나 C라는 이 말의 막권을 사는 건 바보죠. 롱런하게 봤을 때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케이스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A라는 말의 막권을 계속 살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경마장 주인은 망하죠. 이런 경마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마장 주인이 상금 지급 기준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A, B, C 말이 그대로 있고요. 확률 똑같고요. 승리의 확률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요. 막권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막권의 가격 곱하기 예상 승률의 역수배로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의 기대값을 보면 막권은 1,000원이고 예상 승률의 역수배니까 상금은 1,000원 곱하기 예를 들면 A말의 경우에는 50%분의 1이 결국 상금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라는 말의
승리 확률인 50%를 다시 곱해버리면 이게 상쇄가 돼버리죠. 50% 분의 1과 50%가. 그래서 결국 A 말의 기대값은 1000원, B도 1000원, C도 1000원이 됩니다. 아무도 이긴 사람은 없죠. 장점이 있다면 앞의 케이스보다 경마장 주인이 손해는 덜 볼 겁니다. 그죠? 이론상. 그런데 이거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마장입니다. 이제 이래서 나온 게 오즈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전제조건은 동일합니다. A, B, C 말 승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 상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막권의 가격 곱하기 오즈의 역수배로 상금을 지불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오즈가 뭐냐? 오즈를 어떻게 구하냐를 보겠습니다. 오즈는 일반적으로 확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확률, 단순 확률, probability P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확률 P를 알면 그 P를 1-P로 나눈 것이 오즈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죠. A 말의 이 기대값은, 그죠? 오즈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오즈는 50% 나누기 1-50%. 승률이 50%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입니다. 오즈는 1이고요. B 말의 오즈는 30% 나누기 1-30%. 약 0.43쯤이 되고요. C 말의 오즈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20%입니다. 20% 나누기 1-20% 해서 약 0.25가 나옵니다. 오즈는 구했고요. 이제 1000원 곱하기 이 오즈의 역수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A의 오즈는 1이기 때문에 1000원 곱하기 1분의 1 해봐야 1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A 말의 승리 확률 50%가 붙으면 기대값은 500원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작아졌죠. B 말은 1000원 곱하기 0.43분의 1, 약 2.33쯤 됩니다. 이거 곱하기 B 말의 승률인 30%를 곱하면 약 700원 정도가 됩니다. C의 경우에는 1000원 곱하기 0.25분의 1, 4배죠. 그러니까 4000원 곱하기, 근데 C 말의 승률은 20%입니다. 그러면 800원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A, B, C 말의 승률은 A가 제일 높고 C가 낮습니다. 제일. 그런데 기대값은 A가 제일 낮고 C가 제일 높아버리죠.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마장의 배당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이제 오즈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여기 이걸 왜 할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즈 레이쇼가 나옵니다. 오즈 B라고 하죠. 오즈 레이쇼는 오즈를 오즈로 나눈 게 오즈 레이쇼입니다. 여기선 극단적인 경우의 이항 변수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아주 희귀한 질병의 발병 여부를 거주 지역을 가지고서 도심이냐 비도심이냐를 나누어서 실제 발병한 케이스를 조사해 봤습니다. 도심 지역에 총 2,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이 희귀 질병이 있었고요. 비도심 지역에는 8,000명 중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병자가 이렇게 지금 나오죠. 발병한 사람, 발병하지 않은 사람. 이 표를 가지고서 오즈 레이쇼를 구해보겠습니다. 오즈 레이쇼는 오즈와 오즈의 레이쇼니까 두 가지의 오즈가 필요하겠죠. 먼저 도심 지역 주민의 발병 오즈는 자 P값이 뭐냐면 전체 2,000명 중에 1명이 발병했죠. 2,000분의 1이 바로 P값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P 나누기 1-P가 오즈다라고 했습니다. 이 P가 지금 2000분의 1이고 1-2000분의 1로 나눈 거니까 1999분의 1이 되고요. 비도심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8000분의 1을 1-8000분의 1로 나눠서 799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오즈 레이쇼는 그죠? 이 1999분의 1을 7999분의 1로 나눈 요 케이스가 되겠죠. 약 4가 나옵니다. 4가 약간 넘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걸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한 걸 굳이 써야 할까?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오즈 레이쇼는 아주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어떤 값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이 오즈 레이쇼를 만나면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왜 P값을 안 쓰고 이런 복잡한 걸 쓰냐? 결국에는 P값을 꼬아서 또 꼬아서 레이쇼를 만든 건데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이 오즈 자체를 놓고 보면 P값을 그렇게 많이 왜곡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도심 지역의 이 희귀질병 발병 오즈가 원래 어떻게 기사되냐면 P값이 2000분의 1이었고 오즈는 1999분의 1이죠. 거의 유사합니다. 비도심 지역은 P값이 8000분의 1이고 오즈가 7999분의 1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오즈의 특징은 P값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 이런 특징이 한 가지 있고요. 이제 이 오즈 레이쇼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오즈 레이쇼에 로그를 붙였을 때 그 어떤 탁월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즈를 오즈로 나눈 것의 장점은 오즈 레이쇼가 됨으로써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앞에 케이스를 보면 비도심 지역에 한 명의 희귀질병 환자가 발병했다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는 도심 지역에 4명이 발생할 수 있다. 왜? 4배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물론 전제는 이것입니다. 인구가 똑같을 때죠. 당연히. 앞에 인구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나온 이유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오즈 레이쇼에 로그를 붙일 경우, 그죠? 로그를 붙일 경우 굉장히 좋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해보면 먼저 이 P값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확률 P값이기 때문에 특징상 0부터 1까지 존재하고요. 1-P도 확률이니까 0부터 1까지 존재할 겁니다. 만약에 P가 0에 가깝다면 오즈 레이쇼는 거의 0을 향해 접근할 것이고요. P가 1에 가깝다면 오즈 레이쇼는 거의 무한대를 향해 갈 겁니다. 조금 복잡하신가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죠. 이때 오즈 레이쇼는 그래서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 오즈 레이쇼에 로그를 붙여버리면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오즈비에 로그를 붙이는 로그 오즈비를 우리가 로짓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이 0의 로그를 붙이면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에 로그를 붙여봐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특징으로 돌아와 보죠. 종속 변수는 우리가 가진 것은 0과 1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P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1이 몇 개냐가 확률값이 됩니다. 즉 100개 중에 1이 20개였다. 그럼 0.2가 되겠죠. P값이.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두 개의 케이스를 보면 모든 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1이 없는 겁니다. 1이 생존이고 0이 비생존이라고 하는 예제를 놓고 본다면 그죠? 생존자가 없는 거죠. 이때에는 이제 모든 값들이 다 0일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오즈 B는 P값이 0이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오즈 B는. 그죠? 최소값이 0이죠. 이제 이 로그에 우리가 이제 밑수를 뭘 쓰냐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네이피어 수라고 해서 알파벳 요 2를 씁니다. 요게 약 2.718 요쯤 나오는데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하고 이 밑수를 쓰고 0이 되면은 요거는 이 2.718이라고 하는 이 값에 그죠? 네이피어 수에 몇 번 제곱을 해야 0이 되냐? 이건데 그죠? 2.718을 계속 곱해도 이거보다 작은 숫자 될 수 없죠.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눠야 된다는 말인데 아무리 나눠도 0이 한 방에 되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무한하게 나눠야 0을 향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오즈비가 0일 때, 그죠? 여기에 로그를 때려서 로그 0이 되면 이건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가진 종속 변수가 0과 1로 이루어졌는데 전부 다 1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우리의 P값은 1입니다. 그죠? 1입니다. 모든 값이 1이 되고 오즈비도 1이 될 겁니다. 거의 최대값은.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말이 1이지 P값이 뭐 1이어서 1로 가는 것이지 오즈비를 구하면 1 나누기 1-1인데 이게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요런 건 없죠 원래 이렇긴 한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분모를 0에 가까운 그러나 0이 아닌 가장 작은 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0.0000000을 한 100만 개 쓰고 나서 1
나눈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이 오즈 b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한대에 로그를 붙여봐야 여전히 무한대죠. 그럼 결론이 뭐냐? 오즈 b에 오즈 레이쇼에 로그를 붙인 로짓, 쉽게 로짓이라고 부르죠. 로짓이 되면 우리가 가진 0과 1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변동이 가능한 거죠. 마치 연속 변수처럼.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사실 뭐 오즈를 구해서 이걸 오즈 레이쇼를 구한 다음에 다시 로그를 이런 아주 지진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었는데 뭐 이게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먼 길을 왔지만 이걸 왜 하나 복잡하다 어렵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짓이라고 하는 것은 오즈 b에다가 로그를 붙인 건데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0과 1로만 이루어진 종속 변수, 이게 사실 문제아죠. 문제아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는 OLS를 쓰고 싶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문제아를 갑자기 모범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아무렇게나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젠 OLS를 쓸 수 있는 거죠. 우린 이제 로짓이라는 것을 종속 변수에 도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종속 변수가 0, 1로만 이루어져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한 겁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방법이,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기존의 OLS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두 번째 시간 12-2 로짓과 로그 오즈비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